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 답답한 순간 말이에요. 어제 친구와 대화하던 중이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배우 이름을 말하려는데 입 끝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아, 그 사람 있잖아. 키 크고 코미디 잘하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설명하다가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술술 나오던 단어들이 이제는 자꾸 막혀요. 뉴스를 보다가도 그 정치인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분명히 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하며 한참을 헤매게 돼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가 되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주변을 보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거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특히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평소에 자주 쓰던 전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버벅거렸죠.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동료가 도움을 줘서 넘어갔지만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단어가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지고 복잡한 설명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단어로만 말하려고 하다 보니 표현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현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곤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 특히 더 그래요. 반대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와 카페에서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방금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던 단어들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뇌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려다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정보 과부하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팟캐스트를 듣고, 회사에서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유튜브를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짧고 간단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키읔키읔, 이응이응, 굿, 이런 식으로요. 복잡하고 정확한 표현보다는 빠르고 간편한 소통을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시간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긴 글보다는 짧은 영상이나 요약된 정보를 선호하게 되면서 다양한 표현을 접할 기회도 적어졌고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세상이 이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의식적으로 독서량을 늘리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대화할 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부한 어휘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맞아, 나도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이 답답한 순간들을 극복해 보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단어를 저장하고 꺼내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 뇌는 단어를 사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저장하지 않아요. 대신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빨간색, 달콤함, 과일, 비타민 같은 관련 정보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정보는 떠오르는데 정작 그 단어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 빨갛고 달콤한 과일.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겪는 그 답답한 순간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용 빈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는 뇌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점점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요. 마치 자주 쓰는 물건은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고 가끔 쓰는 물건은 창고 깊숙이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요즘처럼 간단한 표현에 익숙해진 환경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메신저로 대화할 때 좋아, 싫어, 예뻐 같은 단순한 표현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훌륭해, 불쾌해, 우아해 같은 좀 더 정확한 표현들은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바로 정보 과부하예요.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개별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기억할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소셜미디어의 각종 게시물, 유튜브 영상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이런 환경에서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깊이 있게 기억하기보다는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적응해요.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쳐요. 긴장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이때는 당장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단어를 찾는 것 같은 복잡한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나 면접 같은 상황에서 평소에 잘 알던 단어도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물론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용 패턴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익숙한 표현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어휘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예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내 기억력이 나빠졌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 단어를 오랫동안 안 써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억지로 떠올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단어도 억지로 떠올리려 하면 더 멀어져요. 대신 관련된 정보부터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단어와 연결된 상황, 느낌, 이미지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따라와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키가 크고 코미디를 잘하고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특징부터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런 단서들을 조합해서 해당 단어를 찾아내요. 말하는 속도도 중요해요. 빠르게 말하려고 하면 뇌가 따라오지 못해서 더 자주 막혀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독서도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예요. 빠르게 훑어보는 것보다는 천천히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는 반드시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뇌에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요. 소리 내어 말할 때 더 오래, 더 깊이 기억돼요. 일상 대화에서도 의식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좋아 대신 훌륭해, 나빠 대신 아쉬워, 예뻐 대신 우아해 같은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멀티태스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뇌가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단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점검해 보세요. 짧은 영상이나 간단한 텍스트에만 익숙해지면 복잡한 사고나 정교한 표현 능력이 떨어져요. 가끔은 긴 글을 읽거나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져요. 몇 주 후에는 요즘 단어가 더 잘 떠오르네 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정리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바보가 됐나? 기억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리세요. 이런 생각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단어를 요즘 안 써서 그렇구나. 다시 사용하면 금방 돌아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단어도 더 쉽게 떠올라요. 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의 중에 단어가 막히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더 당황했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더 정확한 표현을 찾고 있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신중하게 말하는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겸 우선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읽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내용만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하고 음미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는 침묵했다 대신 그는 말을 아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잠시 멈춰서 이 두 표현의 뉘앙스 차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대화에서 써볼 기회를 찾아보세요. 대화할 때도 의식적으로 표현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친구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그냥 예뻐하고 끝내지 말고 세련됐다, 우아하다, 산뜻하다 같은 다른 표현도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메신저나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아, 싫어, 그래 같은 단순한 표현만 쓰지 말고 가끔은 훌륭해, 아쉬워, 그렇구나 같은 표현도 써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는 반드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소리내어 말할 때 뇌에 더 깊이 새겨져요. 혼자 있을 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회의가 힘들었어 대신 오늘 회의가 지루했어, 복잡했어, 치열했어 같은 식으로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점검해보세요. 하루 종일 짧은 영상만 보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도 약해져요. 가끔은 긴 글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멀티태스킹도 줄여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뇌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온전히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 달라지지 않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하면서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표현도 풍부해졌어요. 무엇보다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봐요. 요즘 말을 참 잘하네, 표현이 풍부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또 다른 동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단어가 막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잠깐만요, 더 정확한 표현을 찾고 있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대화할 때 좀 더 다양한 표현 써보자 하고 함께 도전해보세요. 서로 새로운 표현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단어를 잘 떠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부한 어휘력은 생각하는 능력과도 직결돼요. 다양한 표현을 알수록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 능력도 향상돼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표현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능력은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해요. 혹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